책 한 권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나를 만나는 문장들, 히소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책 223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는 것, 즉, 찰리 먼거가 말했던 손가락 빨기야말로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는 저에게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해결하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실패를 통과하는 일을 읽는 마지막 주차, 3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문장은 2026년 저희 사이쇼 슬로건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한 걸음, 오늘 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을 리마인드 하기에 좋은 문장,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픽했는데요. 여기에서 손가락 빨기는 비유인데, 이 손가락 빨기는 어떤 뜻이냐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고민만 하며 실행하지 않는 것.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고민하면서 실행하지 않는 상태를 손가락 빨기라고 얘기해요. 즉,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는 걸 말하죠. 저도 지금 굉장히 미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봅시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벌써 3일째 가슴속에 돌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이 녹음을 끝나고는 멱살 잡고 한 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해야 할 일을 알면서 안 하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알면서 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것.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방학인 아이 숙제만 좀 봐주고 좀 쉬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운동 스케줄이 있었어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운동을 예약해 놓고 어플로 이 취소하기를 누르고 쉬는 것보다 다녀와서의 50분 동안 고통스러워도 다녀와서의 마음이 더 편안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편안하다고 하나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고 있는 것이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는 게 조금 덜 고통스러울 거라는 잘못된 인지를 자주 하곤 해요. 차라리 빨리 빨고 있던 손가락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게 한 100 정도 된다면 그중에 1이라도 착수하는 것이 속이 편할지도요. 네, 이 모든 얘기는 오늘의 저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네요. 성향아 힘내라. 네. 지난주의 질문으로 나에게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혹은 내가 이미 기준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사라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냥 살다 보면 때때로, 그러니까 기준 없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그냥 어떤 일에 빠져들게 되면, 아차 싶은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벌였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수많은 장면들 속에 끊임없이 책임지고 나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죠. 어쨌든 제목에 실패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이제 후반부를 읽고 나니까 좀 작가가 애틋하더라고요. 그때 그럴 걸. 왜 알면서 그때 그러지 않았지? 와, 그때 내가 그 구절을 읽어놓고도 나는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도 적용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끝날 때 책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완전 끝부분에 보면은 간단 스케치 10가지 교훈해서 하나, 둘, 셋, 넷 적어두기까지 합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지만 어쩌면 그 수많은 교훈들 중에서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건강히 세워줄 몇 가지 명료한 기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3주차 책 내용을 읽으면서 종종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 두 군데를 제가 픽했는데 같이 읽으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눠드릴 문장은요, 220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19쪽에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소제목이에요. 내가 원하는 조직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내가 원하는 조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다르게 했어야 했나?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내가 하려는 사업에 어떤 사람과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다. 나는 어떤 사람과 일할 때 마음이 편안한가? 반대로 어떤 사람과 일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한가? 어떤 환경에서 내 퍼포먼스가 극대화되는가 또는 떨어지는가? 사업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때 조직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인가? 만약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 사업 목표를 수정할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 생각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고 수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의 토대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든다. 사람과 조직에 대한 고민이 그 깊이가 얕았고 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 계획이 부족했던 것이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결국 나로 돌아온다.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조직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방점은 나에 찍혀 있다. 그렇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이고도 어려운 질문에 함께 답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게 사색하기보다 나의 뇌는 자꾸만 빠르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일, 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나를 유도하기 일쑤였다. 비즈니스와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칼럼니스트 모건 하우절은 콜라보레이티브 펀드 블로그에 게으른 일, 좋은 일이라는 글을 썼다. 네, 그 중에 일부 글이죠. 읽어드릴게요. 록펠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은둔자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록펠러의 일은 유정을 뚫거나 기차에 원유를 싣거나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혼자서 조용히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란 육체적 활동을 의미했던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지식 근로자의 시간을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파에 앉아 사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해변을 따라 오래 산책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봅니다. 네, 워런 버핏 역시 월스트리트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자 스스로를 오마하에 가두었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은 기업 보고서를 읽거나 일대일로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한다. 고독과 사색에 익숙해지도록, 소음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만의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다. 네, 방금 읽어드린 구간에서 이제 뭐 록펠러 비유, 뭐 워런 버핏 비유가 나오지만 뭐 아인슈타인도요. 결국은 철저히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굉장히 고독하고 깊은 사색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에 대해서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최근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의식적으로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뭐, 최근에 저랑 셀프 코칭 채팅창에서 소통하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뭐, 레터도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 시간을 확보할, 어쨌든 지금의 생애 주기에서는 흔하지 않은 거예요. 애들은 어리고, 저도 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시간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가족이 일어나기 전, 평일에 새벽 시간, 가급적 4시 반에서 5시에는 일어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 시간, 오전에는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깊게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고독과 사색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잘 가져가고 계신가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파트도 읽어 드릴게요. 두 번째 파트는 246쪽입니다. 네, 246쪽의 소제목은 숫자로 말하자입니다. 그럼 읽어 드릴게요. 모든 관계에서의 핵심은 기대 관리라고 생각한다. 마음의 합이 잘 맞아 자연스럽게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은 드물다. 서로가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다. 가족 안에서도, 팀 프로젝트에서도,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렇다. 하물며 큰 돈이 걸린 주주와의 관계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되돌아보면 나는 두 가지 문장을 말하는데 매우 인색했다. 하나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이고 다른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다. 첫 번째 문장을 많이 썼더라면 주주와 기대치를 조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을 많이 썼더라면 주주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들을 빠르게 배웠을 것이다. 특히 주주들과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자주 그리고 계속 파고드는 대화를 많이 할수록 좋았을 것 같다. 5Y라는 방법론이 있듯이 말이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5Y라는 방법론 이해가 되셨어요? 예시로 이렇게 적혀 있죠. 246쪽의 중반부 아래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한가요?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원하지 않나요? 정말 안 중요한가요? 네, 어쨌든 why가 계속 들어가는 질문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작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247쪽에 후회 글이 적혀 있어요. 한번 그 부분만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나는 어떤 주주를 원하는가? 어떤 주주는 원하지 않는가? 나는 어떤 주주들과 회사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필요했다. 나에게 맞는 주주를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에서 출발하는 파생과 같다. 나는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은가? 내가 원하지 않는 기업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기업으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이게 나에게 왜 중요한가? 그 목표를 언제까지 이룰 것인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먼저였다. 그리고 IR 미팅에서 만나는 투자자들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이런 대화는 투자받은 후에 하면 늦다. 네, 이 파트에서 물론 작가는 대표로서 주주들과 좀 이런 소통을 했다면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관점에서 풀어간다면 저는 이게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치면은 우리 삶의 이 뭐랄까요? 청? 그러니까 청년의 기운, 젊음 이런 것이 투자 자본금, 체력적으로, 생명력적으로 엄청 큰 투자금이 마구 쏟아지는 시기라고 친다면 이 투자금이 마음껏 들어올 때 아차 하기 전에 초반부터 근데 나는 이 삶의 생애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쓰길 원하는가에 대해서 내 가슴 속에 굉장히 명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면서 why를 스스로에게 깊게 묻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 어느덧 내 생명력 에너지는 많이 고갈된 후에 스스로 후회하기 쉽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뭔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의 정리가 필요한가요?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나요? 무엇에 대해서 명료하게 세워야 할 때인가요? 적어도 내 삶에 주어진 이 체력과 활기찬 생명력, 이 에너지가 나에게 있는 동안 나는 이 삶의 기력과 활력과 이 에너지를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쓰고 싶나요? 오늘 제가 고른 이제 두 가지 파트는 이렇게 돼요. 어, 이제 3주차 내용으로 다 읽으신 분들은 책 끝까지 완독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측되었던 결말이죠. 대표직을 사퇴하는 이제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전 사실 어제 밤늦게 이것을 완독하면서 사퇴하는 그 대표의 마음, 그 한 구절을 결국 읽는데 약간 마라톤의 종결점에 도착한 마라토너를 보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라토너의 결승선 직전에 취했던 어떤 태도들, 그것을 설명하는 문구들이 너무 인상 깊어서 밑줄을 그어두었는데요. 짧게 그 부분만 한번 나눠볼게요. 302쪽에 너무 힘들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해요. 감정을 추스르고 화이트보드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함. 314쪽이요. 너무 힘든 또 순간에 비생산적인 후회에는 단 1초도 허비하지 말고
모든 시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궁리하는 데 쓰라. 그리고 마지막, 작가가 스스로의 이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썼던 하나의 문장, 이렇게 적혀 있어요. 끝을 잘 낸다는 것,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네,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음, 3주 동안 우리는 퍼블리 대표는 아니었지만 박소룡 작가와 함께 하나의 스타트업을 열고 그것을 닫는 여정을 쭉 나아왔습니다. 작가는 끝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당신은 어떠한가?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어떤 것을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직접 마무리해야 할 때인가? 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책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든 모험에는 실패가 디폴트 값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구조를 지나가고 있나요?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작가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나아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 때인가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만 궁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던 손가락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 너무 해야 할 게 많을 때에는 머리에만 두지 않고 작가가 화이트보드와 포스트잇에 마구 적어서 붙여 두었듯이 여러분도 다 열거해 보고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 손으로 끝까지 마무리해 보는 경험을 응원드립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문장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멈춤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뉴스레터 토요일 아침엔 나를 만나요에서 이어갈게요. 오늘도 자신과 대화 나누는 순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월의 책 태도에 관하여에서 또 뵐게요. 감사해요.